CB는 BW와 뭐가 다르냐? 채권은 사라지고 나에게는 주식만 남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열심히 하면 사업해봐라! 이러고 CB를 가져왔어, 내가. 가져왔는데 주가 5,000원 됐어. 뭐 안 돼도 한 20% 수익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5,000원이 된 거야. 상상도 하기 싫죠?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 해당하는 공시 팩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효키랍니다. 자, 5월부터 제가 파이낸셜 에듀케이션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리기로 여러분들과 약속했죠. 요즘에 새로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굉장히 그분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사건들도 굉장히 많죠. 기사 중에 빠지지 않는 용어가 이 바로 BW, CB 이 두 가지 개념인데요. 우선은 기사 헤드라인 좀 먼저 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를 한참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언젠가는 터질 줄 알았던 문제, 바로 라임 자산운용 관련 사건인데요. 우리나라 1위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참 그저 할 말은 진짜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제가 라임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가 됐었던 이슈들을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요 바로 위에 지금 추천 영상으로 띄워드릴게요.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라임에 여러 가지 상품이 되게 많았어요. 펀드 상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실 기업들의 CB, BW와 관련된 상품이 문제가 된 건데요. 여기에 이제 메자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개념은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헤드라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검찰 무자본 BW 인수 혐의 신라젠 전 대표 감사 구속 기소. 사실 이거는 너무 좀 정치적으로 엮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해서 제가 사실 이제 길게 설명하기 좀 애매해서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젠이죠. 신라젠 전 대표가 무려 무자본으로 BW를 인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혐의 사항이기 때문에 뭐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은 BW 350억 원어치를 무자본으로 취득을 해서 1928억의 부당 이득을 거뒀다는 혐의인데요. 이야, 진짜 많이도 해먹었죠. 진짜 4배? 5배? 거의 5배를 해먹었죠. 아직 일단 조사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워낙 엄청난 일이라 뭐 멘트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신라젠 이슈, 여기에도 BW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죠? 기사도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BW와 CB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 어떤 건지 제가 천천히 설명 드릴 테니까 웬만하면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이제 라임 자산운용 설명 드릴 때 메자닌 상품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그러니까 라임 자산운용 펀드 중에 테티스 2호가 메자닌을 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메자닌이란 단어 자체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식 투자에서는 주식도 채권도 아닌 중간 성격을 띠고 있다 해서 보통 메자닌 상품이다 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했는데, 보시는 이미지도 보시면 이제 1층도 2층도 아닌 중간 공간이다. 딱 요런 걸 갖다가 이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이미지는 참고로 이제 건축가 옥지훈님의 블로그에서 발췌한 이미지예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BW랑 CB가 사실은 이제 어떤 거고, 그리고 왜 이걸 발행하고 관련 공시를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팩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응 방법까지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먼저 BW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BW란 BW Bond with Warrant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제가 끊어서 설명드릴게요. 너무 길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너무 길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천천히. 신주, 새로운 주식을 인수,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사채. 새로운 주식을 내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사채. 이거를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밑에 상세하게 한번 볼게요. 잘 보시면은 사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채는 여러분들 그 4금융의 그 사채가 아니에요. 기업할 때, 회사할 때 그 사의 사채입니다. 회사의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채권 해서 이제 회자 빼고 권자 빼고 주가 사채. 절대로 뭐 이상한 거랑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자, 사채에다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옵션.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 살 때도 옵션 그러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붙는 것들.
기본에 있었던 사채에다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는 거를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만 있으면 그냥 있는 건데, 옵션을 행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주 인수 옵션을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즉시 기존에 있었던 사채는 그대로 와요. 그대로 오되 이 옵션, 이 신주 인수 옵션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뭐로? 주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사채에다가 기본 회사차에다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BW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옵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 나 지금 이 가격대에 주식을 주세요! 라고 딱 오픈하는 거예요. 행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는, 네, 가져가십시오. 언제 해서 공시 딱 띄우고 이제 그 날짜로 실제 주식으로 변경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BW랑 CB의 사실 차이인데, 여기서 이제 BW 같은 경우는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은 사채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채가 사라지진 않아요. 사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저 옵션만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특정 가격에 얼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제 권리니까 그거를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 행사를 해서 그걸 주식으로 바꾸는 거니까 당연히 기존에 썼던 사채는 사라지지 않겠죠? 이해되십니까? BW, 사채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BW인데, 옵션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사채는 그대로 있고 신주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사를 하고 났을 때 나한테는 사채와 주식 두 가지가 있겠죠? 사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채와 주식이 같이 남아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은 CB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CB란 CB 컨버터블 본드의 줄임말이에요. 앞에 C 그리고 B 줄임말인데, 보통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자, 전환사채 요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요 바로 위에 추천 영상도 띄워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추천 영상을 한번 더 띄워드릴 테니까 꼭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B는 BW와 뭐가 다르냐? 똑같아요. 일단 사채는 똑같아요. 사채이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근데 CB의 주식 전환 옵션과 앞에 있었던 이제 BW의 옵션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해요. 하지만 그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CB는 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 옵션을 행사했을 때 아까 BW는 주식 여기다가 사채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근데 CB는 옵션을 행사하면요, 채권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슝 날아가요. 채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채권은 사라지고 나에게는 주식만 남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아까 BW 같은 경우는 사채에다가 옵션이 있었는데 옵션 행사했을 때 사채도 남아있고 요 옵션만 그대로 주식으로 바뀌는 거였는데, CB는 사채에다가 옵션이 있는데 옵션 행사했을 때 채권의 이 요건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식만 남는다. 이해되십니까?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실제 활용 예를 통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 위에 추천 영상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도 제가 한번 더 띄워드릴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실제 활용 예를 어떤 걸 들었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죠. 테슬라 케이스로 이 CB를 좀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CB에 대해서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BW와 조금 이제 차이를 벌려야 되니까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CB란 일단 컨버터블 본드인데, 제가 지금 예를 어떤 걸 들어드릴 거냐면은, 만기에 보장 수익률이 5%이고 전환 가격이 10,000원짜리 CB를 발행했다라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쉬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떤 회사가 만약 CB를 발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회사가 발행한 CB를 받았어요. 그럼 난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되게 돈이 많은 사람이고, 일단은 요거를 갖다 CB를 매수한 사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CB를 내가 받았어.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5%라는 수익률을 보장해준대, 회사에서.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나 그냥 돈 빌려줄 수 있겠지? 5%는 요즘에 5% 어디가 있어요? 없지. 자, 그리고 전환 가격은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 CB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거래 단위가 억 단위이기 때문에 큰 손이 이 CB를 가져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몇 천만 원 투자하는 그런 개인들보다 몇 억씩, 몇십억씩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CB를 가져오는 가능성이 확
특정적으로 높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가지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빠지는 경우 두 가지로 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전환 가격이 10,000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0원짜리야. 근데 주가가 50,000원이 됐어. 이건 진짜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10,000원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있는데 이 회사가 그때 당시에는 뭐 주가가 10,000원 근처였겠죠. 10,000원보다 조금 높았겠죠. 12,000원 이었겠죠. 12,000원 정도 되고 회사에서 저한테 돈 빌려주시면은 현재 지금 주가가 12,000원인데 10,000원의 주식을 가져가실 수 있는 이제 권리가 들어와 있는 CB를 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뭐 재보는 거야. 아, 이 회사가 앞으로 지금은 주가가 12,000원인데 내가 봤을 때 3만원, 4만원 갈 것 같아.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당신 회사의 미래를 보고 내가 CB를 가져와 줄게요. 돈 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5만원이 돼. 이건 진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건 진짜 할렐루야죠. 5만원이 됐어요. 정말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 그러면 당연히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씨, 나 10,000원에, 야, 10,000원에 받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주가 5만원이야. 어떻게, 회사에다 전화해요. 저 지금 주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옵션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아, 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는 특정 날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을 주식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어요. 얼마에? 현재 주가가 5만원인데 난 10,000원에 가져올 수 있어. 그러면 행사만 하면 대충 봐도 난 5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거예요. 자, 근데 그런 엄청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엄청난 케이스를 얻을 수 있는데, 만일 주가가 빠졌다. 반대로 전환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때는 이제 그렇겠죠. 와, 이 회사의 미래를 난 투자한다. 미래 투자한다. 분명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사업해봐라. 이러고 CB를 가져왔어, 내가. 가져왔는데 주가 5,000원 됐어. 난 분명히 내가 처음에 이 CB를 가져올 때 주가가 한 12,000원 됐어. 12,000원 됐고, 그때 당시 이제 10,000원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뭐, 안 돼도 한 20% 수익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5,000원이 된 거야. 상상도 하기 싫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뒷받침이 올라오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만기까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5% 이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CB를 내가 가져오고 회사에다 돈을 빌려준 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있긴 있지만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사실상 나한테 없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BW와 CB는 왜 발행을 하는 건지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BW와 CB는 왜 발행하는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 오직 하나, 바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그 이유입니다. CB는 일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이 일반 채권에 비해서 낮은 이자로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전환권 행사가를 낮게 해가지고 유상증자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실 이걸 악용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만약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CB나 BW를 발행하면은 명확하게 그 자금 목적이 뭔지를 알아내서 만약 불완전한 어떤 불확실하고 굉장히 뭔가 이제 애매한 그런 자금이다라는 느낌이 들면요. 여러분들은 주주의 권리를 가지고 개인 주주를 모아가지고 회사 측에 소송을 하면 됩니다. BW CB 발행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식 경력이 좀 많아지시면은 어떤 좋은 기업에 투자했을 때 그런 부당한 경우를 당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 기업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전망은 되게 밝어. 지금 단기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CB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겠죠. 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CB 역시 채권이라 가지고 기업이 크게 성장하면은 전환권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크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CB로 발행할 경우에 전환권을 행사하면은 채권이 소멸이 돼요. 그리고 주식이 생기는 거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채가 사라지고 채권이 사라지니까 이게 부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부채가 사라지고 이게 주식으로 바뀌는 건데 주식은 자본이에요. 자본 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착시 현상이 발생합니다. 내가 어디서 빌린 돈이 사라지고 나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어떤 착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따라서 재무 구조 개선 효과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이 CB를 악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저 이건 착시 현상일 뿐 항상 여러분들 금감원 전자공시 다트를 확인하시는 버릇을 항상 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표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은행에서 빌려오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발행하는 건데, 일단 은행에서 빌려온 거, 채권 발행하는 거
사채 발행하는 거는 부채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자 주는 거, 그리고 사채를 발행했을 때, 기업 채권을 발행했을 때 앞에서 본 것처럼 만기에 몇 퍼센트를 주겠다 맞잖아요. 어쨌든 돈을 빌려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재무상태표에 봤을 때 부채로 들어가게 돼요. 부채로. 근데 주식을 발행하는 거는 이게 자본이겠죠. 그러니까 CB를 발행했을 때 CB는 기본적인 어떤 사채에다가 이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을 가진 건데, 행사를 했을 때 사채는 사라지고 이 옵션이 주식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채권이 사라지고 위에 있는 부채가 사라지고 이게 그대로 주식이 되는 거니까 이게 자본금 계정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한 반론을 제가 요 뒤에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기서 잠깐 제가 이걸 악용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 해당하는 공시 팩트 폭행, 팩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CB나 BW를 이제 오픈한 기업들,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악용을 하는 기업 대상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보통 CB나 BW 발행 시에 공시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시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그 제목 뒤에 숨겨진 팩트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공시 뭐냐? 변명이죠. 그러니까 변명. 일종의 변명이죠. 상대적으로, 자,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번에 BW 혹은 CB를 공개합니다. 오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보통은 다 일금융권을 이용해요. 보통은 다 일금융권 이용해요. 회사 돈 없으면요, 다 일금융권 이용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CB나 BW 발행을 자주 해요?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돈 많은 기업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운영자금이 막 이제 넘쳐나는 기업들은요, CB, BW 발행을 안 해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만약 CB, BW 발행을 대량으로 하잖아요. 주주들 난리 나요. 그리고 삼성의 그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제 임원들이 원하지 않아. 왜냐면 주가 희석이 좀 애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해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기업들, 은행 차입이 어려운 경우에 보통 CB를 발행하죠. 그러니까 1번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공시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해서 이거 가지고 뭐 경영 정상화 뭐 어디에 쓰겠습니다. 뭐 어디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안 그래요. 예, 그러지 못한 부실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영업 실적 부진으로 긴급 자금, 당장 언제까지 막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걸 못 막으면 큰일 난다. 보통 이런 거 할 때 CB 발행, BW 발행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은행 뭐 돈 빌리는 것보다 이자도 훨씬 낮고, 그죠? 그리고 이제 훨씬 더 빨리 또 할 수 있고요. 자, 그 부분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무구조 개선 효과.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주식으로 전환할 때 기존 주주들이 무조건 피해를 보는 구조예요. 예. 이걸 어떤 이제 C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사했을 때 기존의 주주들은요, 사실 무조건 피해를 봐요. 구조 자체가. 자, 그래서 재무 구조는 사실은 개선이 돼요. 어떻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존 채권에다가 사채에다가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이 사채로서의 권리는 사라지고 이 옵션이 주식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부채는 사라지고 주식만 남으니까 자본금이 늘어나죠. 그럼 당연히 재무 구조는 개선이 돼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이 인간들 어디다 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영업부실, 영업부진, 긴급자금이기 때문에 재무적 건전성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0중 8구는 재무 건전성이 하락해요. 재무 구조 개선만 되면 뭐예요? 재무 건전성이 하락하는데 돈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참고하시고, 제가 봤을 때 80에서 90% 정도가 거의 돌려막기예요. 무리한 자금 조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업들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공시 세 번째,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함이다. 사실 이게 제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발행 주식수가 일단 많아져요. 기존에 발행했었던 주식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행사를 하면은 그만큼의 어떤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서는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고, 발행 주식수 자체가 늘어나는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것도 사실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딱히 지금 이런 케이스로는 좋게 보는 느낌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유보자금이 많거나 부채 비율이 안정적인 기업은 거의 발행을 안 한다. 삼성전자 발행 안 하죠? 그죠?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유는요, 우리는 투자를, 내가 지금 아무리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을 항상 의심하면서 쳐다봐야 돼요. 근데
내가 투자한 기업을 우리는 되게 사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사랑에 빠지니까 그 회사가 뭔가 잘못해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기업 측에서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예민하게 지켜보시라는 의미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내가 투자할 혹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에서 BW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려드리고 오늘 내용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BWCB 기업 대응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대응 방법, 금감원 전자공시를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기. 이게 되게 어려워하는 경향이 좀 강한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보고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감원 전자공시, 다트라 그러죠?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특히 주식 초보자분들, 저 이제 주식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밑에 저한테 다 질문 주세요.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 디테일하게 드릴 테니까 다 질문 주세요. 여러분들이 배우셔가지고 더 멋진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굳이 BW와 CB 발행 기업을 매수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시장의 종목들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어떤 기업을 매수하려고 했을 때 금감원 전자공시를 봤는데 BWCB가 엄청나게 많아. 이런 기업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굳이 저런 거 안 하셔도 돈 많은 기업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굳이 매수를 안 하셨다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꼭 매수를 해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금감원 전자공시는 항상 확인. 금감원 전자공시가 우리 주주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이자 최후의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기 3개월 이내의 물량을 꼭 체크하시고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서 결정한다. 뭐 추가 상장일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감원 전자공시를 보면요. CB나 BW의 행사 날짜나 행사 이 만기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은 몇 개월 안 남았으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오늘이 이제 넘어가면 5월 19일이겠죠? 참고로 이 영상은 5월 18일 촬영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 날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이 기업의 다트를 봤는데 5월 말짜까지 보니까 하루에 어떤 사람이 행사를 했는데 한 100만 주가 나온다더라. 극단적으로 100만 주가 나온다더라 하루에. 그랬는데 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도 안 돼.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영향받겠죠. 추가 상장이라 당연히 영향받겠죠. 100만 주가 갑자기 생기는데 거래량이 100만 주, 하루에 100만 주도 안 되는 기업인데 100만 주가 갑자기 생기니까 영향받겠죠. 주가 하락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걸 파악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바로 가보겠습니다. 대응 두 번째, 보유 종목. 위에는 내가 아직 매수하기 전에 이제 좀 고민해보는 부분이고, 대응 2번은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케이스를 볼게요. 보유 종목이 BW와 CB를 발행한 경우, 첫 번째, 제일 처음 확인할 거에 기업의 유보자금과 실적이에요. 기업의 유보율이 뭐냐면은 유동자금이에요. 당장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뭐 유동자금, 이게 부동산은 사실 팔라고 내놓고 살려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오늘 팔면 이틀 있다 나오니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 현금 유동성 이런 게 얼마나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실적을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일 BW랑 CB를 어떤 기업이 발행을 했어요. 근데 기업 유보율이 되게 높아. 그리고 실적도 되게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일단 마음의 안도는 가져도 돼. 왜냐면은 어차피 돈 많은 기업이니까 CB, BW 뭐 발행해가지고 딴 거 하려고 하겠지 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와 함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것들 봐라. 돈도 많은 것들이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CB, BW 발행한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딱 잡고 주담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주주인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 회사 돈도 많은데 왜 CB랑 BW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려고 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그랬는데도 기업이 계속 뭔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나는 해당 기업의 그 소액 주주들 다 모아가지고 소송을 걸어버려요. 회사에다가. 이거 불가 가처분 신청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의 어떤 대표급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과 얘기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안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주주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근데 말 돈도 없어. 실적도 없어. 미쳐버려. 이런 기업은 과감하게 손절하십시오. 돈도 없고 실적도 안 나오는 기업이 BWCB 발행한다? 이거 100% 이자금 가지고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긴급하게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굳이 이런 기업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 돈도 있고 실적도 있는 기업이 발행을 한다. 그러면 주담한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발행하는지를 문의, 그리고 뻔한 답이 오겠지만 쓸데없이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는 행위는 주주로서 막아야 된다. 소액 주주들 쫙 모아가지고 회사 측에다가 BWCB 발행 불가 가처분 신청 같은 걸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소송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에서 만나자 그래요. 만납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들어봐. 합당한 이유면은 오케이. 하지만 이제 합당하지 않은 이유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근데 대부분 90%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만하십시오 라고 세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괜히 주주랑 그렇게 막 이제 애매한 관계를, 보통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면은 주주가치 제고를 원하지 주주랑 그렇게 그런 등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보통 포기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기업도 포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주주로서의 활동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자, 만약 세 번째 볼게요. 대응 세 번째. BW와 CB 발행을 이용해서 투자한다. 자, 요게 포인트인데, 요거는 극히 일부 기업에서만 가능한 하나의 매매 전략이에요. CB랑 BW 발행한 기업들을 분석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요거 가지고 자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잘 골라서 했을 때 성공 확률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네, 성공 확률 90% 이상이에요. 수익률도 쏠쏠하게 나옵니다. 자, 요 전략은요, 제가 현재 우리 효키라 라이브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라이브로 방송을 한번 할 거예요. 그때 요 CB랑 BW를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딱딱 중요한 핵심만 기초 수준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BW랑 CB를 이용한 투자법도 있고요. 아주 더 깊고 디테일한 투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투자 경력 기간을 좀 늘려가면서 많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어느샌가 BWCB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세계에 가 있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 많이 하시고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투자는 지식이 많다고, 내가 뭐 한 2년 동안 열심히 뭐 공부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내가 마스터했다, 주식을 마스터했다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개소리입니다. 저는 주식시장 들어온 지 22년 정도 됐어요. 제가 98년도부터 됐으니까. 22년 됐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주식에서 마스터는 없어요. 워렌 버핏도 마스터를 못했다고 항상 말씀하시죠? 지식이 많다고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경험이죠. 경험. 20년 넘게 저도 22년째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해 있지만 다양한 케이스를 겪었어요. IMF, 금융위기, 이라크전, 뭐 9.11 테러, 질병, 하여튼 온갖 걸 다 겪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몸으로 느끼는 경험을 해야지 주식 투자는 늘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나가시면 돼요. 천천히. 성급하면은 항상 뭘 하든지 망합니다. 아시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경제, 금융 관련해서 너무 궁금해. 그래서 좀 주제섬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슈가 있으시면은 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무거나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바로 영상을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바로 분석해서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신 분들은 요 바로 위에 효키라 라이브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은 구독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그리고 알림 신청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관련 영상, 오늘 이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참고 영상 제가 옆에 띄워드릴게요. 그거 보시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